먼저 수업에 앞서서 저는 중학교 수업을 준비했다 보니까 좀 내용이 짧을 수 있어서 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앞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고등학교 수업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도 어려울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판서나 이런 거를 하셨는데 저는 수업에 판서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전 동기유발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약간 동영상 쪽으로 좀 더 애들한테 이제 흥미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라는 단원의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내용을 맡았을 때 이 부분을 그냥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지금 어떤 중학교, 연세중학교 1학년 3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분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오늘 1학년 3반 지난번에 무슨 수업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다들 기억 안 날 거야. 월요일날 수업했으니까 이제 생각 가물가물할 때쯤 금요일날 또 선생님 수업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래. 이거 압력과 부피 관계 잠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맞아,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야. 맞아, 여기서 나오는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는 사실 압력 하니까 지난번 누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과학자 이름이 뭐였죠? 보일에서 떠오르잖아.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우리가 보일이라는 사람을 배웠어.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했어. 압력이랑 부피 관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기체 그 4단원의 처음 부분 이야기할 때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온도는요? 라고 누가 질문했었는데 맞아, 선생님 뭐라고 했지? 보일 법칙 생각할 때 온도는 압력이란 애랑 부피란 애가 수레잡기 막 할 때 온도는 저는 깍두기예요 이러고 있다 그랬어. 깍두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지? 깍두기는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을게요 하는 그런 친구라 그랬어. 그래서 한번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4단원 첫 부분에서는 증발부터 시작을 했어. 기체의 성질을 배울 때 증발 이야기를 할 때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분자 운동에 의해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그러는데 다들 혹시 기억나지? 선생님은 기억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질이 있었나 보니까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었어. 기체는 확산을 한대. 증발도 하고 확산도 한대. 확산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확산이라고 한대. 뭐라고? 확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월요일날 마지막에 이제 끝무렵에 배웠던 게 보일 법칙이었어.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맞아, 옆에 계신 저분이야. 되게 딱 봐도 되게 오래전에 사시던 분 같은데 저분이 이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데 수학 시간에 반비례 배웠잖아.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피는 쪼그라들어.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늘어난단 말이지.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다들 이미 딱 표정 보니까 기억했네. 다들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뭘까 생각했는데 오늘은 압력 말고 다른 친구 한번 살펴보자고. 오늘은 온도라는 친구가 지난 시간에 깍두기였으니까 다른 친구를 한번 볼 때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걸로 이게 진짜 오늘의 주제인 거야. 오늘의 단어는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인데 이번에는 보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샤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이 발음도 힘든데 샤를의 법칙이 뭐야? 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아까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온도가 이제 하고 이런 깍두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기체 온도와 부피 관계에서는 누가 깍두기일까? 오늘은 압력이 깍두기 역할을 하는 거야. 깍두기는 뭘 한다 그랬지?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있다고 했어. 그러면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압력이라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지. 온도와 부피가 이렇게 변할 때 압력은 일정해야 돼. 자, 그러면 재밌는 실험 한번 보면서 오늘 수업 뭘 배울지 딱 와닿지 않았으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 탁구는 네트를 중앙에 두고 작은 공을 상대방으로 쳐서 넘기는 스포츠입니다. 탁구대와 라켓에 공이 맞을 때마다 핑퐁 하는 소리가 나므로 흔히 핑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탁구공이 찌그러졌네요.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원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찌그러진 탁구공을 지금 여기서 하나 뭐가 나왔어. 팔팔 끓는 뜨거운 물. 팔팔 끓는데 뜨거운 물, 딱 말만 봐도 되게 온도가 높을 것 같잖아. 그거 내용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자. 넣으면 이렇게 탁구공이 펴집니다. 대박. 아까 그 찌그러졌던 탁구공 어디 갔어? 없어졌네. 아니야. 여기 있어. 바로 이 친구야. 이 친구가 아까 그 찌그러졌던 탁구공인데 팔팔 끓는 물에 넣었을 뿐인데 세상에 완전히 새 공처럼 변했네. 이거 거의 마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실험을 위해 삼각 플라스크, 풍선, 수조 2개, 뜨거운 물, 얼음물을 준비합니다. 먼저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풍선을 씌운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 플라스크를 얼음물에 넣고 풍선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풍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이 발견하여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샤를은 다음과 같이 기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의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분이 바로 샤를이라는 과학자죠. 지난 시간에는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아까 그렇게 기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 오늘은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어. 아까 다들 잠깐 나왔던 그 풍선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랑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기억하고 있지?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힘이 없던 풍선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커진다. 둘은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이제 다시 풍선이 이렇게 힘이 빠졌어. 쪼그라들었잖아. 그걸 보고서 부피가 쪼그라들었다는 걸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부피는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아까 짧게 한 줄로 나왔었는데 내용이 뭐였다?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는 정비례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탁구공 실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 찌그러진 탁구공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안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탁구공을 원래대로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샤를 법칙과 관련된 마술 몇 가지 선생님은 이 뒷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오늘도 지난번처럼 숙제를 내줬을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서 영상을 촬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비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영상 찍어오면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할게. 그럼 다시 이제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보여주자면 오늘 이제 탁구공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잖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짐으로 인해서 다시 찌그러진 탁구공이 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샤를의 법칙은 아까 보일의 법칙처럼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잠깐 아까 보일의 법칙은 뭐라 그랬지? 여기서 온도와 부피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살짝 차이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샤를의 법칙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늘어난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아까 그런 실험을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여기 있는 정윤이 그리고 이루까지 이렇게 우리 다 모두 사이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손을 대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 삶은 계란을 유리병 안에 과연 넣을 수가 있을까? 삶은 계란 뭔가 누르면은 뭔가 부셔질 것 같고 되게 그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그리고 또 여기 조건은 이 여기 있는 입구 마개보다는 구멍보다는 계란이 좀 더 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아니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럼 과연 이 삶은 계란은 유리병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한 명 여기 유리병 안에 하나가 계란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현정이가 있었어. 그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 두 명 있었고, 그러면 우리 차문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괜찮아, 그게 맞아. 아직 수업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 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한 너희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번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이번 수업에서 과연 이 내용은 이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를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 손을 대지 않고 삶은 계란을 유리병 안에 넣을 수 있다, 없다. 에이, 당연히 넣을 수 없죠. 달걀이 유리병 입구보다 더 큰데 어떻게 손을 안 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어떻게요? 오늘의 준비물: 삶은 달걀, 유리병, 점화기, 작은 종이 조각입니다. 아까 준비물 중에 이 점화기와 종이 조각이 있었지? 이 종이 조각에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종이 조각을 유리병 안에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이 유리병 입구에 올려놓기만 하면 우와, 달걀이 병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종이가 타면서 유리병 안의 공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기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넓어져요. 이렇게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공기 입자들이 유리병 밖으로 빠져나가고 유리병 안에 있는 입자 수는 줄어들게 되죠. 이때 삶은 달걀을 유리병 입구에 올려놓으면 종이에 붙은 불이 꺼지면서 유리병 안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유리병 안의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달걀이 유리병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온도에 따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이제 중간에 나왔던 거에서 혹시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공기의 입자 지난 월요일날 배웠던 건데, 월요일날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은 앞에 있는 공기 입자가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되게 빨리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는 이쪽 방이 아니라 어디론가 무질서하게 이렇게 기체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럼 막 이렇게 이동할 때 얘네 둘이 서로 빠르게 하려니까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단 말이야. 아까 여기 나왔던 기체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부피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 월요일에 다들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있지? 그럼 반대로 이제 다시 차가워졌을 때는 얘네들이 운동 속도가 더뎌지면서 이 차이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혹시나 다들 아까 영상 보니까 다들 표정 보니까 좀 뭐였지 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었고, 내용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 먼저 처음에는 유리병 안에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내부의 온도를 상승시켰었지. 그러면은 안에 말했던 것처럼 온도가 막 증가하니까 기체들이 막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걸 통해서 아까 선생님이 판서에서 이제 보여줬듯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멀어지니까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반에 3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봐봐, 이로 지금 덩치 크잖아. 그럼 나가고 싶지. 나 답답한단 말이야. 그럼 나가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서 유리병 밖으로 공기 입자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제 계란이 위를 막아버렸네. 세상에 애들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에 막다 보니까 불이 원래 탈만큼 안에 공기들 그 움직여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산소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종이에 불이 꺼질 거 아니야. 불이 꺼지면 아까까지 뜨거웠던 그 불, 이제 확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막 식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지겠지? 아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서로 이제 간격이 좁아지니까 점점 기체의 부피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그 부피가 줄어든 사이로 이제 이 계란이 비집고 막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 세상에. 결국에는 현정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계란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네. 역시 이렇게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뭔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상 알고 보니까 좀 신기할 수도 있고 이러면 까먹지 않게 되겠지. 선생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사실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샤를의 법칙 이래.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부피가 늘어난다 그랬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줄어든대. 방금 전에 실험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인데 여러분 다들 이제 기대했던 그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 기체의 확산, 증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일의 법칙까지 배웠는데 아쉽게도 보일의 법칙 관련해서는 아무도 영상을 안 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준비했는데 앞서서 그 말고 확산과 증발에 대한 영상을 애들 정말 많이 준비했더라고. 근데 오늘 민강이가 영상을 제일 잘 만들어 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면서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게. 맞아, 여기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막 보니까 여기 막 이렇게 향수를 뿌려서 여기 보면 뭐 번질번질 하잖아. 향수를 뿌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번질번질했던 향수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말라버렸더라고. 아,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체가 이제 어디로 갔을까? 원래 있었던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날아가 버렸잖아. 아, 기체는 확산하고 증발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민강이가 보였던 이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도 그러면 부가적으로 너희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줘야겠다 싶어서 마침 향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 기체 속에서의 확산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맡을 수 있는 향수는 향수 냄새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병 속에서 나와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우리가 그림처럼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차례대로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향수가 이제 사람이 맡았을 때 냄새가 향수가 있던 위치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런 현상을 확산, 퍼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리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지난 시간에 이거 봤던 내용인데 다들 기억할 거야. 기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런 모습이었어, 답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우리 코까지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이 살짝 힌트 줬더니만 전부 다 이것만 조사해 왔더라고. 살짝 속상했어.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체 속에서의 확산 현상을 찾아볼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안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앞에서 보면은 이거는 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일까? 바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연기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공장 굴뚝이나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목욕탕 다녔었거든. 대중 목욕탕 위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 여러분들 상상도 안 가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었고, 아까 민간이가 보였던 영상 속에서도 우리가 향수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지. 그리고 도시락 냄새, 요즘에는 다 급식 먹으니까 도시락 안 먹겠지만 선생님은 어렸을 때 급식 안 먹고 도시락 싸서 들고 왔었거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지만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도시락 냄새가 점심시간에 막 먹다 보면은 다른 애들이 무슨 뭘 먹는지 알 수 있었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 이 냄새라는 게 공기 중에 이렇게 타고 와서 내 코까지 왔구나. 그럼 뺏어 먹으러 가야지.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꽃향기도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확산이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고, 식당의 음식 냄새는 아까 도시락 냄새랑 똑같이 우리
저기 이제 식당 가가지고 급식 먹을 때 보면은 다들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체 확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오늘 또 이제 민간이가 마침 보여줬던 영상이 향수를 향수가 어디 갔어요?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여줬던 것 같은데 향수는 사라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곁에 늘 있단다. 그렇게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이 그렇게 주제에 이제 대한 오늘은 뭘 배웠지? 샤를 법칙을 배웠잖아. 샤를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영상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를 줄 텐데 영상을 숙제로 주는 것 플러스 이제 오늘은 이제 수업이 지난 시간에는 확산도 배우고 증발도 배우고 보일의 법칙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샤를 법칙 하나만 배웠어. 여러분들 수업 빨리 끝나서 좋을 뻔했지? 아니야. 오늘은 그 내용 전부 다 배웠으니까 4단원 복습해야 하잖아. 4단원 복습해야 해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되게 열심히 수업 참여했으니까 재미있게 마지막은 음악 시간으로 과학 시간이 아니라 음악 시간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거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거 그냥 입에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시험 문제 술술 풀 수 있게 선생님이 좋은 음악 가지고 왔거든. 한번 들어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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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우와 우와. 분자 운동에 압력이 생기지 기체의 분자가 활발히 운동하지 기체 분자가 충돌할 때 생기는 압력을 기압이라 하지. 자 압력과 부피의 관계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 치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지.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 압력이 2배면 외부 압력이 변하면 부피는 절반. 부피가 반이야. 분자들의 충돌에서 2배 늘어. 충돌이 2배면 기체 용기가 변하면 2배로 커져. 보일의 법칙. 예. 와아 우와 우와. 내부의 압력이 2배 늘어도 분자 수 크기는 안 변해. 기체의 부피가 절반 줄면은 충돌의 횟수는 2배로. 자, 이젠 압력이 일정하지. 기체를 용기에 담아두면 알지. 자, 온도와 부피의 관계.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 치면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하지. 이것이 바로 샤를의 법칙.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어 빵빵하게 해. 플라스틱병 냉장고에 넣으면 찌그러지기. 커다란 유기물 공기를 내려서 열기구 두어. 샤를의 법칙. 와아 우와 우와.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오는데 부피도 일정히 커지지. 영국지의 부피에 213분의 그 넓은 우와 우와 와아 우와 우와. 이런 노래인데 다들 재밌었잖아. 이 내용에 오늘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제 보여줬던 영상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주소를 다 올려줄 테니까 혹시나 집에서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하다가 생각 안 난다 싶어서 영상 다시 봐야겠다 싶으면은 이것들 다시 한번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시간 나오면은 선생님이 또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다고 약속했었잖아. 그거 한번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같이 보자는 거야. 보일의 법칙 한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었어가지고 선생님이 실제 스쿠버 다이빙 하면서 교육 받았던 내용이랑 딱 보일의 법칙이 맞는 내용이거든. 한번 영상 볼게. 여기 분명히 이렇게 팽팽한 압력을 이제 잠가놔서 이제 일정한데 내려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지 잘 봐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는 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네. 아까는 어떻게 되어 다시 한번 볼까? 이렇게 팽팽했던
그런 페트병이 이렇게 좁아들었어. 보일 법칙이 뭐라 그랬는지 이걸 보면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온도 조건을 크게 달리하지 않았을 때 물의 온도는 사실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야. 물의 온도에서 크게 특징이 다른 차이점이 없었는데 압력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니까 부피가 쪼그라들었다. 아,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래서 우리가 과학 배우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 내줬던 숙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샤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이랑 다르게 되게 일상생활 주변에서 찾기 쉬울 거야. 다들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영상들 하나씩 찍어오면은, 오늘 이번에는 문가이가 MVP였지만 다음에 우리 영상왕을 누가 할지 선생님이 지켜보겠어. 자, 오늘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다들 밖에는 다른 반들 수업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 하나 틀어주고 선생님 먼저 갈 테니까 다들 이거 영상 보면서 쉬는 시간에 반장이 이거 끄고, 알았지?